이제 지금이 오늘이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날 저녁 10시 36분인데 이번 한 주도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연기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노래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눌 수가 있어서 참 많이 감사한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중점적으로 많이 느꼈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제 일기장처럼 남기고 싶은 것들이기도 하고,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다 연기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분리를 해야 되는 게 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을 선택하고 있고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제가 앞에서 보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공연을 하면서도 그렇고 현장에서 활동을 할 때에도 많이 느꼈었던 거라서 이거를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시를 치르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일 이제 무서워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내가 못해서 떨어지면 어쩌지? 내가 실수해서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오디션을 준비하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고 오디션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준비되면 오디션 보려고요,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제가 듣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시험을 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는 뭐냐면, 내가 준비한 연기나 노래나 춤을 다 보여주고 나서 내가 붙을지 떨어질지는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때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한 것들에 대해서 결과물을 심사위원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내가 필요로 하다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저분들께서 나를 뽑아서 가르치고 싶으신 생각이 든다면 나를 뽑게 되는 거죠. 제 가까운 지인 중에, 친척 중에 이제 또 연극영화과 교수님이 한 분 또 계세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친구가 또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워낙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쁘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이런 외형적인 조건들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그러면 뽑는 것 같냐라고 얘기가 또 나왔죠, 당연히. 그때 그 친구가 막 웃으면서 저 이제 친척 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은, 야, 그런 게 어딨어, 내가 그냥 뽑고 싶은 애들 뽑아가지고 가르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떤 인문계적인 접근을 하는 분들을,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어떤 인문계적인 접근으로 등급 컷을 나누고, 내가 여기에서 실력이 이렇기 때문에 난 떨어질 거야 라고 미리 예단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은데, 실기시험이 주가 되는 학교들 있잖아요. 체대를 빼고 연기나 뭐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으로 치러져서 학교를 들어가거나 오디션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실력만은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작품에서는 우리 작품에 저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을 뽑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실력은 뒷받침이 돼야겠지만. 보통 최종 오디션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최종까지 갈 수 있을 정도라면 실력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는 반증이 되는 거겠죠? 학교에서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연극영화과 입시를 그래도 한 지가 꽤 됐는데, 저는 이때 동안 와, 얜 진짜 노래 너무 잘하는데? 와, 얜 연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이런 친구를 만나본 경우가 정말로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이제 우리는 많이 부족한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학교에 가서 교수님들께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훈련하고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정점의 실력을 찍어내서 그거 가지고 시험을 보고 학교에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신이 배우를 꿈꾸게 되었을 때 정말 연기를 잘하는 어떤 배우님이나 뭐 노래를 잘하는 뮤지컬 배우나 기타 뭐 어떤 배우분들을 보고 꿈을 키웠을 텐데, 내가 어느 정도 내 실력에 대해서 바라볼 줄 아는 객관적인 시야가 생기게 되는 순간 본인이 많이 부족하다라고만 생각하고, 본인이 이때 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것들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이때 동안 1년 동안 시간을 정말 갈아 넣어가지고 열심히 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작품들이나 노래에 대한 준비를 해놓은 상태라면,
그걸 가지고 교수님들 앞에서 정말 여과 없이 드러내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글을 요즘에 이제 또 조금씩 쓰기 시작을 했는데, 연극영화과 입시생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는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좋은 실력, 멋진 외모 이런 것들 뭐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뭘 시도하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로 빛나는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이렇게 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시험장에서 정말 많이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실력으로만 드러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많이 보여요. 그게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이 사람이 매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보여요. 연기를 할 때 시선을 어디에 두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를 때 호흡을 어떻게 마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선택하는 과정들을 앞에서 눈여겨보기 시작하면은 그게 정말 이 사람이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연기 연습을 얼마나 했냐, 입시 준비 얼마나 했냐, 이런 질문들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아, 얘가 정말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겠구나. 그럼 얘는 정말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겠구나. 아, 얘를 정말 뽑아서 가르쳐보고 싶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미리 예단해서, 아, 나는 안 뽑힐 것 같아 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인, 뭐 연습을 한다든지 리프레시가 필요하신 분들은 리프레시를 한다든지, 충분히 자기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대 위에 딱 세워놨을 때 앞에서 이제 연기를 보거나 노래를 딱 볼 때 굉장히 주눅 들어 있고 눌려 있고 표현하려고 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너무 많은데 그게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오디션을 봤을 때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잖아요. 미스 사이공이라고 하는 작품이 1년여의 대장정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공연팀의 비공개로 오디션이 하나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디션을 정말 그때 공연했었던 거의 모든 남자 배우들이 오디션을 전부 다 지원을 했었어요. 거기에 그 작품에 오디션 그 남자 배우 역할 자리가 딱 한 자리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디션을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디션을 보지 않고 이렇게 넘겼었는데, 이게 다 이제 고배를 마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 오디션 한번 보자라고 해서 오디션장에 갔습니다. 비공개 오디션이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강남에 있는 지하 회사에 있는 거기에 딱 가가지고 이제 오디션을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앞에서 이제 오디션을 보는 뮤지컬 배우님께서 와,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아, 그래, 저런 사람이 해야지. 그냥 나는 내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냥 이거만 딱 보여드리고 나오자라고 마음 다 잡고 기도하고 그냥 제가 준비한 것들만 딱 보여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오디션에 임했었거든요. 그렇게 오디션을 보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작품이 지킬의 나이드라는 작품이었었어요. 제가 지킬의 나이드를 2시즌을 했는데 첫 번째로 들어간 시즌에서 그렇게 작품에 합류를 하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이공이 끝나고 바로 지킬의 나이드에 합류를 하게 되었었죠.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제 앞에서 노래를 부르셨었던 그 배우님은 저보다 진짜 노래를 훨씬 잘했었고, 미스 사이공을 같이 했었던 선배님들이나 동료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었어요. 제가 그분들보다 능력이 막 훨씬 뛰어나고 뭐 외모가 수려하고, 보시면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절 보고 있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제가 준비한 것들을 보여드리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떨어질지 말지는 앞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개념 자체가 아무래도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또 이제 막 배우를 시작하면서 오디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아마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두려움들이 많이 느껴지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기를 하게 되는 순간 또 혹은 여기에서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순간 반대로 이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가면서 오늘도 연습을 하고 포기할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자기가 해 나가야 될 막 연습할 것들을 해 나가고 긍정적으로 마인드셋을 막 하려고 하고 이러한 사람들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리 차이가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벌어지게 된 거리 차이는 오디션장에 딱 서게 되는 순간 아주 여과 없이 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때 동안 1년여의 시간을 들이부었었던 혹은 내가 그 작품의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들이부었었던 그 시간의 총합만큼 내가 서 있는 시험장에서 딱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심사위원들은 실력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뭘 선택하는지에 대한 선택들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대학생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얘기에 정말 공감하실 텐데 제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니라 이상하다 쟤는 우리 학교 어떻게 들어왔지?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고요. 이거는 외부에 나가면 그런 일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선택할 수 없는 건데 내가 미리 앞당겨서 염려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잘 분별을 해보셔야 돼요. 그것들에 대한 염려나 걱정이나 우려 때문에 오늘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충분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오디션을 볼 때도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앞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도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결과는 항상 발생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는 이번 주에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안무감독 누나가 있는데 이제 그 누나의 아주 강력한 권유로 제가 또 이제 좋은 곳에 나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지금 수업을 나가서 해보고 있는데 연기를 이제 늦게 시작한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로 연기에 대한 것들이나 노래에 대한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에너지가 마구마구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친구가 들어왔고 저는 그 친구가 부르면 좋을 것 같은 노래를 상상해서 그 친구에게 추천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애를 먹고 본인이 많이 듣고 이렇게 좋아라 했었던 장르는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어제 수업을 또 하고 왔는데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가 그 며칠 사이에 3일, 4일도 안 되는 시간 만에 그거를 온전히 자기 걸로 흡수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앞에서 뭐 티칭이 엄청나게 제가 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친구한테 그런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무언가를 표현하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걸 드러내지 않고 참아야지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라면 여러분은 그거를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막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항상 물어봐요. 그거를 대체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 엄청난 비결이 있을까요? 저는 이때 동안 그런 비결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녀의 선택이었던 거죠.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하루에 24시간의 시간이 있다면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분명히 내 선택과 내 권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후회되지 않은 시간들을 열심히 만드신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시도하고 노력했었던 것들을 드러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우리 의뢰하는 말들 있잖아요. 결과는 그냥 맡기라고. 이게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합격할 수 있는 비결? 이렇게 하면 합격에 가까워집니다. 아마 저도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합격해요. 저렇게 하면 합격해요. 여러분 만약에 40명의 정원을 뽑는 학교에 학생이 40명이 뽑히잖아요. 그러면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40개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합격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시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손에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정말 오랜만에 찍는데 카메라를 켤 시간이 없어서 이런 핑계를 대고 싶지 않지만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하는 거를 제가 보통 수업을 지금 30시간 이상 하거든요, 일주일에. 수업을 하면서 제가 딱 느꼈어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라고. 그래서 당연하고 뻔한 얘기겠지만은 이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걸로 반드시 만드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연기 노트를 만들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저도 했어요. 저같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도 했고 실력이 부족한 사람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